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행복한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42쪽 꿈꾸는 소녀, 소년이라는 제목의 웹툰을 통해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 웹툰은 중학생들이 부모님과 겪는 갈등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 꿈과 진로에 관해 고민하는 내용을 담은 웹툰으로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읽으면서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대화가 지금 이 웹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화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을 하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들이 아주 잘 적절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집중을 하면서 인물 간의 대화, 그리고 대화의 태도, 대화의 방식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웹툰 내용을 보겠습니다. 밤인 것 같죠? 시간적 배경은. 그리고 미나는 자신의 방에서 이제 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붙이면서 또 기분이 좋은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인형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밖에서 미나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나가 워낙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어머니가 미나를 부르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머니의 대사를 보세요. 얘가 몇 번을 불러도 못 듣더니 뭐라는 거야? 세상에 이게 다 뭐니? 라고 어머니께서 미나의 방에 들어오셔서는 미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나가 이거 발표회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리네 내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엄마가 해줄게. 넌 공부해. 라고 하면서 미나 손에 있던 인형을 확 뺏어가시는데 미나는 아니야 내가 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미 그 미나 손에 쥐어져 있던 인형을 확 낚아채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쵸. 인형의 그 목 부분이, 목과 그 붙이던 눈이 이렇게 몸통하고 분리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43쪽을 보면 미나의 눈빛이 찌릿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화를 내죠. 자,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지금 일단 먼저 이 어머니, 미나의 어머니의 태도에서, 말 속에서 조금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화면에 선생님이 네모나게 박스 쳐놓은 이 부분이 지금 교과서 42쪽에 어머니의 말 대사 중에 1이네. 네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엄마가 해줄게. 공부해.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말이었죠. 왜 그러냐면 어떤 어머니께서 이 부분에서 엄마가 어떤 실수를 하신 걸까요? 그렇죠. 미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뭐니? 라고는 묻긴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미나가 뭘 하고 있는지를 미나가 다 얘기도 하기 전에 이리 내. 네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미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다그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아마 지레짐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 뺏어가시면서 이제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내가 한다고 했잖아. 왜 함부로 만지고 그래? 라고 이제 엄마에게 쏘아붙입니다. 미나도 화가 나니까.
근데 역시 이 부분에서 이 내가 한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쏘아붙이는 미나의 태도도 좀 잘못되긴 했죠. 물론 이제 자신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에게 화가 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에게 버릇없이 쏘아붙이는 것도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대화의 태도는 아니죠.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당황을 하셨죠. 자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인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게 엄마가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됐잖아. 이리 줘. 엄마가 고쳐줄게. 라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또 미나의 감정이 한 번 더 폭발하게 되는 하나의 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하려면 왜 이 미나가 인형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앞부분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미나는 친구들과 함께 소설 예고편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으면서 잘 진행이 안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나는 계속해서 묵묵히 그 소설 예고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형 소품을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그 부분의 내용은 모르신 채로 왜 쓸데없이 애가 인형, 공부는 안 하고 인형을 만들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머니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미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마가 판단해서 지금 미나가 인형을 만들고 있는 이 행동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함부로 말을 한 것처럼 미나는 느끼겠죠. 자, 그래서 미나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걸 왜 엄마가 정하는데? 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또 엄마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일인지를 왜 엄마가 결정을 하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나한테 쓸데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하고 라고 또 한 번 더 쏘아 붙이죠, 엄마에게.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미나의 대화 태도에서 또 잘못된 부분입니다. 물론 엄마가 미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는 말을 좀 하셔서 미나가 한 번 더 감정이 상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역시 앞에 내가 한다고 했잖아 라고 했던 부분처럼 엄마에게 예의 없이 말하는 부분은 또 미나도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 그 갈등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미나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43쪽 밑에 날개 질문이 하나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미나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답을 쓰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나와 엄마의 갈등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엄마와 미나의 갈등 양상이 교과서 42쪽, 43쪽, 44쪽에 나와 있죠. 미나 엄마는 어떤 실수를 했었나요? 그렇죠. 미나의 얘기를 듣지도 않은 채 네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니? 뭐 이런 반응을 보여서 미나의 과제물을 낚아채다가 인형을 망가뜨렸고 또 미나는 그런 엄마에게 화가 나서 엄마의 간섭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에 엄마에게 좀 예의 없이 이렇게 쏘아붙이고 엄마의 손을 뿌리친 채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좀 심각해진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와 미나 사이의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데 그런 그 다른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교과서 43쪽 맨 밑에 있는 읽기 중 활동 문제에 답을 적으실 수 있겠죠? 미나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까닭
뭐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자신의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빈정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엄마가 과하게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감정이 상했겠죠. 44쪽을 보면 미나가 이제 화가 나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 미나가 걱정이 돼서 미나 엄마는 이제 밤늦게 나간 딸을 찾으면서 다은이네 국밥집을 들리게 된 거죠. 혹시 여기 우리 미나 안 왔어? 라고 하는데 이 다은이네 국밥집은 다은이 엄마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국밥집입니다. 그리고 다은이 엄마와 미나 엄마는 서로 친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미나 엄마가 다은이네 국밥집에 간 사이 우리의 미나는 다은이하고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제 속마음을 좀 털어놓게 되는 장면이 45쪽에 나옵니다. 이제 다은이가 그 갈색 머리라고 합시다. 갈색 머리를 하고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친구가 다은이고, 생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미나인데, 이제 미나가 다은이 눈치를 좀 보는 거예요. 힐끔거리면서. 그랬더니 이제 다은이가, 굳이 너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랑 싸워서 집에 가기 싫어서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라고 다은이가 미나에게 말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미나가 다은이에게 이렇게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좀 대화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대화의 태도를 다은이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은이의 말을 듣고 미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엄마랑 싸워? 그랬더니 다은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응, 당연하지. 왜?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나가 왠지 상상이 안 가서 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은이는 그래, 우리 엄마가 인상 하나는 좋지. 그건 인정해. 근데 네가 우리 엄마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래. 나한테 얼마나 닥달하는데 맨날 남이랑 비교하고 하면서 다다다다다 엄마의 흉을 봅니다. 자, 그 교과서 45쪽 맨 밑에 보면 읽기 중 그 또 간단한 날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다은이가 미나에게 먼저 말을 거는 까닭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록색 네모 쳐져 있는 부분. 근데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이 부분처럼 말을 건 이유가 무엇일지를 써봐라 라는 거겠죠. 그 뒤에서 답을 확인할게요. 다은이가 미나에게 먼저 말을 거는 까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평소와 다른 미나의 모습을 보고 친구로서 걱정이 되어서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겠죠. 계속 내용을 볼게요. 46쪽입니다. 다은이가 미나에게 자기 엄마 흉을 막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어휴, 넌 아마 이런 거 심정 모를 거다. 너희 엄마는 너한테 엄청 잘해주시니까. 이랬더니 미나가 응, 그래서 싫어 라고 말을 해요. 다은이 표정을 보니까 흠칫 놀란 것 같죠?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그리고 등장인물도 바뀝니다. 다은이 엄마와 미나 엄마의 대화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제 미나를 찾으면서 다은이네 국밥집으로 들어온 미나 엄마에게 다은이 엄마가 물 한 잔을 갖다 주면서 이것 좀 마셔, 미나 엄마 라고 하니까 이제 미나 엄마가 고마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은이 엄마에게 털어놓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은이 엄마가 알지.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이제 미나 엄마의 눈에 눈물이 글썽 맺힙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지금 다은 엄마의 대사 속에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이 하나가 쓰였거든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먼저 이제 다은이하고 미나의 대화를 좀 더 우리는 집중을 해볼게요. 47쪽을 봅시다. 미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셨대.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자리였는데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은이가 아니라 미나죠. 미나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 그렇죠.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가끔은 너무 점점점 이렇게 말끝을 흐려요. 자, 그럼 이 가끔은 너무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미나의 감정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요, 지금.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엄마가 가끔 지나치게 자기에게 간섭하고 관심을 보일 때 엄마의 그런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가끔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게 미나의 감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은이가 미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엄마한테 말해봤어? 너의 그런 감정을 말해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다은이가 계속 얘기를 하죠. 왜? 막 어른들이 잘 아시는 척 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른들이라고 뭐든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끼리도 서로 말 안 하면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그땐 말대답한다고 혼나더라도 나중엔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또 금방 까먹고 싸우니까 문제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 48쪽 잠깐 볼까요? 하하하 미안 내가 또 쓸데없이 그냥 우리 집은 그렇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이제 다은이가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다은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계속 다은이가 굉장히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3가지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관심 표현하기. 뭐 눈을 맞춘다거나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아니면 맞장구를 친다거나 아니면 계속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한다거나 이런 게 관심 표현하기였고 두 번째가 재진술하기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 지금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다은이 말 속에 사용이 됐어요. 뭘까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초록색 네모 박스로 친 부분. 그래서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 중 뭘 한 걸까요? 관심 표현하기? 관심 표현하기는 아니에요. 그럼 재진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거를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미나에게 말을 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미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은이는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미나의 마음을 읽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 47쪽에 밑에 보면은 역시 조그맣게 날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미나가 가끔은 너무라고 하면서 끝말을 맺지 못하고 말 끝을 흐렸잖아요. 이 부분의 이유를 우리가 적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에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나가 말을 끝맺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감정이 순간적으로 북받쳐 올라서 그리고 엄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럽고 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이 잘 안 떠올라서 뒤끝을 흐렸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됐죠. 아, 미나가 엄마에게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엄마의 지나친 간섭,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나 보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45쪽부터 48쪽까지 다은이와 미나의 대화를 보면서 특히 다은이의 대화 태도 속에서 사용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로써 다은이가 지금 그 미나에게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는 뭐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무슨 일 있니? 라고 관심을 표현해 준 거. 그리고 혹시 엄마한테 말해봤어? 그래서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적 표현으로 반응을 보였던 거고 비언어적 표현, 행동으로 보였던 거는 일단 다은이가 미나 옆에 옆자리에 앉아서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화 도중에 눈도 맞추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굉장히 온화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효과는 뭐였겠습니까? 미나의 입장에서 다은이가 이렇게 말해주고 행동을 보여줬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미나는. 그렇죠. 상대방이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미나의 입장에서는 다은이에게 편안하게 자신의 대화, 마음 속마음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거고 굉장히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은이가 어떤 미나의 말을 들어주고 미나에게 적절히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사용한 대화의 태도가 아주 훌륭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잘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과서 48쪽입니다. 이제 미나하고 다은이의 대화는 끝이 났고 그 중간 부분은 중략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미나 엄마가 미나 방에 미나의 책상 위에다가 뭔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서 이제 엄마가 회상하는 씬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다은이네 국밥집에서 다은이 엄마하고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나 엄마가 다은이 엄마에게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겠죠.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라고 이렇게 다은 엄마에게 푸념을 하니까 다은 엄마가 알지.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공감하며 대화하기 듣기 방법이 하나가 쓰였어요. 이 알지 부분에서 하나가 쓰였는데 뭐겠습니까? 그렇죠. 뭘 해준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다은이 엄마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나 엄마가 계속 말을 합니다. 48쪽을 보면 미나가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가 잔병 치레를 워낙 많이 해서 혹시나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49쪽 볼게요. 근데 미나가 똑똑하게 잘 자라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뭐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라고 이제 미나 엄마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죠. 이제 그 말을 들은 다은 엄마가 미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미나 엄마는 미나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자, 이 부분. 지금 초록색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역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이 하나가 쓰였는데요. 뭘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겠어요? 재진술하는 겁니다. 미나 엄마의 말을 듣고 다은 엄마가 미나 엄마의 감정을 다 파악했어요. 섭섭하다라는 감정을. 그리고 그 섭섭함의 이유도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그거를 자신의 말로 다시 정리해서 상대의 미나 엄마에게 다시 말을 해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재진술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 중 재진술하기의 방법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미나의 엄마의 생각과 감정을 재진술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다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커줬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제 저희도 머리 컸다고 뛰쳐나가려는 걸 무슨 수로 막겠어. 알면서도 져주고 부모니까 아이들을 믿어줘야겠지. 자, 이 부분은 어떤 또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을 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기 때는 건강하게 커줬으면 이 부분,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 초록색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누구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다은 엄마의 본인의 경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그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 중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겪었던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품 안의 자식이라는 속담을 인용을 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다은 엄마의 그 대화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이제 관련 문제 뭐라 그러죠? 여기를 문제 해결, 이해와 탐구 여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